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4월 27일자로 필기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날짜가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3월 12일.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아서 이제 좀 빨리 좀 빠르게 좀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필기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연금공단이 상반기 지금 이제 채용이 뜨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상반기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진짜 상반기일지 아니면은 이거 그냥 올해 거 올해 다 퉁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이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우선은 나라장터에서 이 용역을 올린 걸 보면은 신규 채용 대행 용역으로 하면서 2024년이라고 올렸는데 여기 이 나오는 이 비용이요. 이게 5억 4천만 원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에 뭐 보시면은 뭐 낙찰 금액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4천만 원에 올렸습니다. 5억 4천만 원에 올렸고 그 다음에 전체 지금 채용 인원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그냥 이번 인원이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비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보통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대략 보는데 지금 여기 5억 정도가 들어있죠. 제일 처음에 원래는 이제 낙찰 금액 이제 5억 4천만 원을 제시를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70명을 뽑는다. 이번에 뽑는 인원을 보니까 17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명당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럼 대충 답이 나오죠. 이번이 끝이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상반기만 할지 하반기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정규직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 170명 채용의 바운더리에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게 또 같이 떴죠. 그래서 나는 좀 안전빵으로 공무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스펙을 쌓지 않아서 해보시는 걸 텐데 스펙을 쌓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험을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공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공무직을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지금 4월 27일에 확정되어 있는 이 정규직 170명 채용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사무직을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뭐 사무직에서는 뭐 전체 합계가 146명인데 그 중에서 뭐 취업 지원이 장애인이 전국에 몇 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요 상세 내용은 각자 본인들이 좀 지원하시는 걸 보셔야 될 거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사무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직이 일단은 다른 것, 뭐 전산직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지금 사무직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3월 22일까지 제가 좀 이제 급하게 올리는 것도 서류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인데요. 3월 22일까지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뭐 서류의 마지막에 넣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거나 서류 첫날에 넣는다고 해서 뭐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따로 없이 그리고 정확히 그 코멘트가 나와 있어요. 뭐 서류 접수일에 따른 따로 별도의 뭐 추가 가산점 이런 건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발표 4월 17일에 날 거고요. 22일에 마감하고 4월 17일까지 사실 텀이 많이 뜨죠. 이게 뭐 거의 20 며칠이 뜨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게 뜨자마자 열흘 뒤에 필기라서 사실 내가 이 서류에 붙을지 안 붙을지랑은 상관없이 공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필기를 열흘 만에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2달 조금 안 되는 1달 반 정도의 시간 정도가 남아 있고요. 1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할 양은 요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응시하고 나면은 뭐 서류 발표 나고 면접하고 최종 합격까지 현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이 이제 3월 12일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 소요가 되죠. 지금부터 3개월 뒤의 일입니다. 이게 3개월 동안에 여기만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합격한다고 하면 여기겠지만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 합격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좀 다리를 걸쳐놓는 게 몇 개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은 이건 전략적으로 필기가
유사하거나 자격 조건이 유사한 다른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지문도 의료, 보건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료, 보건 쪽을 다룰 회사들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시험 구성인데요. 이 시험 구성 역시 요거는 이제 요 공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채용한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1교시, 2교시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1교시, 2교시, 3교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1교시, 2교시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직업기초능력평가가 60문항이고 인성검사가 뭐 여기 뭐 350문항이 있고 종합직무지식평가 50문항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직업기초능력평가 60문항이랑 그 다음에 종합직무지식평가 50문항이 다 합쳐져서 정확히 배분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의 배율을 50%로 볼 거고요. 여기에 배율을 50%로 해서 점수를 1차적으로 산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되어서 일단 1차적인 합격이 되는 거고 인성검사 같이 보실 건데요. 인성검사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만 뜰 겁니다. 인성검사는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다루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니만큼 내가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특이한 사람이야. 나는 좀 남들과는 좀 많이 항상 너 좀 특이해라는 얘기를 들었어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먼저 측정해 두시고 어떤 의도적인 다른 답변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의도적인 다른 거짓 답변을 하실 거라면 사전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답변을 했을 때 거짓 점수, 거짓 반응이 높게 나오면 부적합으로 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인성검사는 가급적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겠으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게 내가 되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는 전형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점수가 나오면 사실은 거짓 반응 적게 나오게 거짓 정답하는 거 연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오묘한 얘기죠. 인성검사를 거짓말로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버티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350문항이 60분이라고 하니까 사실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찍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모의고사로 4번, 5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인성검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NCS 출제 영역인데요. 이 공통 4개 영역,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직업윤리는 다 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직이냐 전산직이냐 기술직이냐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디에 지원할지 몰라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사무직을 하시게 되겠죠. 전산직이나 기술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기술직 2명 뽑아요. 대단히 높은 합격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히 적은 인원입니다. 170명 중에 2명 뽑는다고요. 전산직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전산직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10명 뽑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직이 158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 인원이 좀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의 인원은 이쪽이실 것 같긴 한데 각자마다 자기가 보는 영역에서 여기 6급 을이요. 6급 갑을 기준으로 한 게 6급 을 기준으로 한 건 이제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6급 을이요. 그래서 6급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직이랑 6급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리 능력, 정보 능력이 추가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보자면 언어 파트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언어 파트가 이게 언어죠. 언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50%가 언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과 직업 윤리는 모듈형. 모듈형이라고는 하지만 기본 이론서에다가 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양식들. 그러니까 부가적인 지식들이라고 하죠. 뭐 보통 이걸 상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식 파트의 개념들이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용 상식이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 상식 그런 서가 있죠. 도서물들이.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리 능력이 수리가 되죠. 얘가 수리가 됩니다. 수리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왜냐하면 수리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수리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자. 이건 수리, 이게 이제 수리 파트에 해당하죠. 헤헤, 자, 이게 수리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에 또
50%가 또 수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 이 정보 능력이 이제 모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게 되면은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이거 피둘형으로 나왔어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 이론을 읽지 않으면 풀지 못할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응용 문제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전체를 보면은 파트가 세 가지로 나뉜 겁니다. 수리, 언어, 그다음에 모듈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각 파트별로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원관리 능력이 나오게 되면 이건 수리에 해당합니다. 자원관리 수리에 해당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절반은 수리, 절반은 언어인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어가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수리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해결 자체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냥 되게 당연하니까 되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의 1씩 들어가 있다라는 것. 수리 3분의 1, 언어 3분의 1, 모듈 3분의 1로 들어가 있다. 비중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6개 영역이 들어가는데 한 개 영역마다 10문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수리로 빠질 거고 수리 능력이나 자원 관리에서는 전체 문제가 10문제가 통으로 빠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보 능력 말고요. 기술 능력을 보시는 기술직 분들은 기술 능력 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수리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자잘하게 다른 파트에서도 잔잔하게 계산이 나올 여지를 본다면 3분의 1씩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제 이론 유형이랑 응용 유형이랑 합쳐가지고 피들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론이 어려웠어, 응용이 어려웠어 라는 평가를 받진 않아요. 그냥 공부했으면 맞출 문제였겠다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거는 2022년 상반기에도 그랬고 20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내려오면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필기 준비하실 때 이론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론은 반드시 보실 것. 그리고 이론의 예제집이나 이런 것도 꼭 보실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게 이론서니까 이론서는 시간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다 하더라도 절대 빼놓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뭐 대단히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는 사실은 되게 개별적인 편차가 큰 건데 보통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진짜 엄청난 격차로 떨어지시는 분들보다는 뭐 이런 겁니다. 합격 컷은 저희가 60.3332가 나왔는데요. 당신의 점수는 60점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보면은 이게 컷이고 이게 떨어진 점수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느끼기로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그때 마킹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잘 맞췄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난이도는 보통이기 때문에 할 공부를 하면 될 것이라는 거고 마킹이요. 생각보다 이걸 안 하시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진짜로 필기에서 아쉬운 점수 내지 않으시려면 마킹 연습하세요. 오류 없는 마킹 연습하셔야 됩니다. OMR 바꿔줄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OMR 바꾸는 순간 어차피 1분 날아가는 거고 문제 한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아예 OMR 교체는 못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오답 감점 같은 거 없으니까 마킹만 잘해도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점 실력 비슷할 거고 문제 중급이라면 마킹에서 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마킹 잘했어도 이런 생각하지 않게 마킹 연습 좀 잘 하셔야 되고요. 필기 합격 컷은 현재까지 이제 직군 직렬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보면은 점수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55점에서 62점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점수 계산법 잘 아셔야 돼요. 5대 5의 비율로 합산을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 60문항이 있었죠. 이 6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30문항을 맞추시면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전공은 몇 점을 맞아야 되는 거냐면 50점을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합격 컷이 60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전공은 70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전공은 몇 문제죠? 5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50문항이니까 35문항 맞춰야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할 때 각자 문항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60문항, 50문항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점수로 나올 때는 각자 점수
점수 산출하고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방식을 택할 거기 때문에 둘 다 몇 점씩 맞는다라고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공이든 직업기초능력평가든 60점은 나와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좀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죠. 만약에 둘 다 풀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70%는 넘긴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다음 면접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보통은 70점대 나와야지 들어가는 회사들 꽤 많아졌는데 왜 얘는 60점, 그것도 50점대 중반에서부터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앞에 자격 조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 쉽진 않기 때문이겠죠. 기본적인 자격 조건의 그 선이 높잖아요. 정량평가라고 얘기하죠. 요 얘기는 살짝 더 해본다면 이게 시험을 보는 게 그냥 단순히 서류 넣자마자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 서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정량, 양적으로도 많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서류의 허들이 높다 보니까 필기 보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의 컷이 낮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류를 합격하는 것까지의 가능성은 조금 다른 회사보다 떨어져도 일단 서류 합격한 이상 사실은 필기에서 떨어지면은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류 합격하시면은 이 악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저 요번에 서류 합격했는데 어떤 문제 나와요? 뭐 공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죠? 그 내용입니다. 일단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건보나 의료 관련 소재, 지문 제시가 되는 게 제일 많아요. 당연히 장문 독해, 단문 독해가 좀 익숙하셔야지 문제를 잘 풀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매산비나 이런 교재들 같은 걸로 이제 계속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 가장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독끝 시리즈겠죠. 독끝 시리즈에 보면은 의사소통도 있는데 거기 지문들 막 500개씩 있더라고요. 400~500개씩. 그러니까 그런 거 지문 보시고 풀어보는 걸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은 45일 정도 남은 시점,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건보 의료 관련 소재에 지문을 먼저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는 거, 많이 접해보시는 게 우선이고 문제 푸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지문 읽기에 시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같은 걸 풀어보시는 거는 그 다음 차순에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응용수리가요. 뭐 뭔지 아시죠? 농도, 속도, 일률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이제 응용수리요. 방정식들이요. 경우의 수까지. 이게 아예 안 나오는 직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응용수리를 뭐 무조건 공부하시라기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저는 응용수리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분하신다면 응용수리 준비에 한 20% 시간을 쓰시고 자료 해석에 80% 정도를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 중에서 자료 해석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산력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계산이 요구되는 평이한 문항, 사실 응용수리도 계산이고 자료 해석도 계산이니까 자료 해석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산력 자체를 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히 자료 해석이라는 유형에다가는 40% 정도의 시간을 쓴다면 나머지 40%의 시간은 계산력을 올리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수리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자원에서도 많이 나오는 계산력 이기 때문이죠. 시중 문제집의 대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좀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나라장터에다가 자 이제 우리 채용할 겁니다. 우리 채용 대행해줄 회사를 찾아요 라고 올리면 거기에 어떤 문제들 어떤 갈래에서 낼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는데 여기 지금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를 주지 않고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내요 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은 문제의 출제 양식에 대한 가이드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회사가 기존에 출제했던 양식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본인들이 주는 가이드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점이 없었던 거예요. 전에 했는데 이슈가 있었냐? 없었단 말이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이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아마 기존 태세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시중 문제집의 대표 유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나왔다. 물론 중복 문제 출제 이슈에 대해서는 문항당 뭐 15만 원씩 깎아요, 뭐 12만 원씩 깎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유형 자체는 사실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쳐버렸어요, 이런 평가를 하신 분이 없었단 말이죠. 최근에 2년 동안. 그리고 정보 능력, 최신 데이터 관련 지식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모듈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자료집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요. 이거 ncs.go.kr에 들어가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특정 영역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뭐 가이드북이 뭐 이렇게 뭘 다운받으세요 나오는 거, 이게 자료집이죠. ncs.go.kr에 들어가면 있고요. 직업 기초능력 평가 자료집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ncs.go.kr에 들어가셔도 있는 바로 이 자료집. 이 자료집에 있는 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멘트는 그 멘트라는 거예요. 최신 데이터에 관련 지식도 필요했다라는 건 직업 기초능력 평가 자료집에 플러스 최신의 지식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최신 데이터 관련 지식이 뭔데가 아니라 상식 부분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모듈형도 좀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모듈형, 정확히 모듈형이라는 건 수리 능력과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죠. 수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해결이나 자원관리 중에서 자원관리는 좀 제외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 정도는 분명히 이론도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외 파트 직업윤리나 정보 능력 같은 것들 모듈형 자료집 보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는 되게 심플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 45일 동안 날짜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실 건데 일단 유형학습 하세요.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대표 유형 뭔지 보는 거 뭘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복모로 하세요. 지금 40 며칠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기본서 사겠다? 국민연금공단 기본서 팔거든요. 무슨 뭐 땡땡 고시 뭐 이런 데에서. 근데 그런 거 지금 사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거라면은 영역별 기본 유형 문제집을 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도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서를 사게 되면 국민연금공단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모 또는 유형서 이걸 사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익히시는 건데 아마 복모로 하실 거라면 한 10회 분량 정도 보셔야지 대표 유형이 좀 보이실 거고, 유형서로 본다면 애초에 유형이 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만한 것들 있잖아요. 문제집 설명 잘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시간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서 자신감이 들면 시간 연습까지 하시고 시험장에 가는 루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뭘 사셔야 된다? 교재를 살 거라면은 복모 회사별로 한 3개 회사 정도 하세요. 3개 회사로, 회사는 좀 이름 있는데 퀄리티 있는데요, 인강 있는 대로 하세요. 보통 이제 인강을 끼는 회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퀄리티도 높고요. 좀 더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좀 더 뭐 교재도 좀 더 계속 개편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복모 같은 경우는 3개 회사, 좀 큰 회사 걸로 좀 보시면 좋겠고, 유형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좀 이제 다른 교재도 쓸 수 있게 폭넓은 내용을 담은 좀 그냥 큰 유형서를 사세요. 만약에 이걸 샀는데 이걸로 여기 국민연금공단으로 끝나면 이 유형서 못 쓸 텐데 어떡하냐? 좋은 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냥 나중에 팔아버리셔도 되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일단 유형서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걸로 사서 하시고, 그래서 유형 공부하시고 반복하시고 시간 연습까지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인성검사, 제가 아까 초반부에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인성검사는 일단 모의고사로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1회 응시 비용이 한 2만 원 전후 해요. 2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뭐 인성검사 하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사설로. 그래서 사설로 몇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는 거고요. 4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빨리빨리 시작하세요. 당연히 서류는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서류 합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공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갈래 또 하면 되니까 일단은 공부 시작하시면서 서류 합격 기다리시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여기 국민연금공단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